예, 6주차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강의를 7장을 나가지 않고 일단 6장과 관련된 다른 교재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 첫 번째가 쿠오 교수님이 쓴 책이고요. 두 번째는 오가타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책을 오랫동안 개정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치 회로 이론처럼 내용들이 풍성하고 또 배울 점이 많죠. 이 두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교재에는 빠져있는 내용을 제가 9가지를 골랐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술고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책을 다 보셔야 됩니다. 나와 있는 특히 이제 신규 교재 있잖아요. 새로 나온 교재 중에 새로 나온 문제들 그런 거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기술고시의 제어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 신규 교재를 꼭 보시도록 다양한 책에 있는 문제를 꼭 풀어보시도록 권유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얘기가 전방 경로인데 이게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전방 경로라는 건 그냥 feed forward pass죠, 그죠? 앞으로 가면서 이런 말이야.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나오는 pass에 있는 전달함수의 0점 즉 제로를 추가하는 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실 전방 경로 전달함수라는 건 그냥 우리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인풋 아웃풋이 주어져 있으면 시스템이잖아.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다가 뭘 붙이자? 제로를 붙이자. 제로를 붙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사실은 PD 컨트롤 붙이는 거랑 유사한 거예요. 그죠? PD 컨트롤이 0점을 추가하는 거잖아. 0점을 어디다 추가했냐면 지금 마이너스 t분의 1에 추가해보자. 그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앞에다가 0점을 추가하면 0점을 추가해보면 제곱기로서 여기 0점을 추가한 거냐. 그죠? 0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t분의 1이니까 그냥 전형적인 2차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타입 1지역이죠. 타입 1의 전형적인 2차 시스템에 0점을 추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PD 컨트롤 효과와 같은지 유사한지 보자. 이제 그게 목표예요. 우리는 PD 컨트롤 혹은 리드 컴펜세이터 이렇게 설명했지만 쿠오 교수님 책에서는 그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0점 추가의 효과 이렇게 설명해. 같은 얘기라고 했지, 그지? PD 컨트롤 혹은 리드 컴펜세이터 같은 얘기라고 했어.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0점을 추가했어요. 제어기로서 이게 그러면 클로즈 시스템 한번 구해볼까? 클로즈 시스템 어떻게 돼? 1 플러스 G분의 G잖아. 요거 이제 포함한 G죠, 지금은. 이렇게 하고 나면 요걸 M이라고 두면 요 M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0점을 추가한 것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보면서 뭘 느껴져? 이거 보면서. 일단은 뭐가 증가했어? 보니까 이게 2Z 오메가 n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커졌잖아. 그지? T가 커지면 T가 들어와서 커졌잖아. 그럼 댐핑이 상대적인 댐핑이 커졌다. 이게 커진다. 즉 무슨 말이야? 이게 커지면 상대 안정도가 좋아진다. 오버슛이 줄어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전체가 새로운 2Z 오메가 n이 될 거니까 분명히 커질 겁니다. 그죠? 심지어는 추측이 가요. 얼마냐면 이 새로운 제타 프라임은 제타 플러스 어떻게 될까요? 2분의 t 이렇게 커질 거야. 이만큼 커진 효과가 나타날 거다. 그 다음에 이게 시스템이 빨라지는데 이거 가지고 빨라진다는 얘기 못 하겠지. 오메가는 뭐 똑같이 나타났는데 이게 어떻게 빨라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원래 밴드위스 넓어져야 되는데 요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 중에 요만큼을 묶어서 나온 출력을 y라고 해볼게. 그럼 그 다음 거 있잖아요. 더하기로 묶인 거. 요거 한번 볼까? 요만큼 묶인 거. 요만큼은 더하기로 붙어 있잖아. 요 출력을 내가 y라고 하면 요 출력은 뭐에 해당할까? 오메가 n 제곱 붙어 있는 출력을 활용한다면 오메가 n 제곱분의 t, y 닷 이렇게 될 거야. 다시 사실 그 다른 교재에서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의 우리 교재는 이제 이런 부분을 무시하죠. 우리 교재가 시대에 뒤떨어진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좋은 교재예요. 다시 이 덧셈이니까 어차피
이만큼을 1 포함해야 되겠죠. 끊어가지고 y라고 두자고. 그러면 이 뒷부분 있잖아. 뒷부분 이거 오메가 제곱 붙었겠죠. 뒷부분을 앞에 있는 y를 사용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뒷부분은 이렇게 표현했을 거다. 즉 y를 한번 미분하고 오메가 n 제곱분의 t를 곱하는 것만큼이 추가로 더해진다는 거지. y에다가 만약에 y가 이렇게 가는 놈이었으면 어떻게 이게 y였으면 y 미분 어때요? 미분은 여기 기울기가 처음부터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될 거라고, 그지? 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내려와서 기울기니까 이렇게 되겠네. 둘이 더하면 상당히 빨라지겠지. 응? 합성하면 빨라질 거야. 이렇게 빨리 진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갈 거야. 이와 같이 이 시스템 응답의 미분 효과를 안에 가져올 수가 있다. 제 0점을 추가하면.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0점을 추가하면 두 가지를 정리하면 0점을 추가하면 첫 번째 대역폭이 증가한다. 빨라진다 이 소리고, 두 번째 뭐다? 두 번째 빨라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도가 증가한다. 댐핑 레이쇼가 커진다. 이게 두 번째. 근데 반대로 이게 이제 이번에 극 추가 효과라고, 극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게 쿠어 책에 역시 나옵니다. 극 추가는 뭐예요? 만약 극 위치를 마이너스 t분의 1에 4를 추가한다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뭐랑 유사한 거냐면 PI 컨트롤하고 유사한 거예요. 혹은 레그랑 유사한 거예요. 효과 어떨까? 안정도 좀 떨어지지만 뭐가 개선돼? 정상 상태 오차가 개선이 되면서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이게 레그나 PI 특징이죠. 여기다 이제 원래 시스템 G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4를 추가했어. 앞에 붙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덜 안정하게 바뀌고 불안정성이 커지지. 그 다음에 느려지고, 단 뭐가 좋아져? ESS 정상 상태 오차가 감소할 거다. 이게 장점이죠. 첫 번째 덜 안정해질 거고 대역폭이 감소해서 느려지지만 좋은 장점으로는 정상 상태 오차가 줄어들 거다. 네, 이제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한 거예요. 0점을 추가하는 건 PD 컨트롤이고 리드 컴pensator 붙인 거라면, 또 극을 추가하는 건 PI 컨트롤이고 레그 컴pensator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그 얘기를 책별로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얘기는 이제 오가타 교수님 책에 나온 얘기인데, 쿠어 교수님 거 말고 오가타 교수님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이키스트 패스 기억나죠? 그죠? 여기 1번 오메가가 플러스 0일 때, 여기가 오메가가 플러스 무한대일 때, 그 다음에 여기 지나와서 여기 반지름 무한대인 원을 만든 다음에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이었어요. 3번 어떻게 넣었죠? S가 무한대 플러스 0j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죠? 여기 4번이에요. 4번 어떻게 됐죠?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 5번은 오메가가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여기 원점을 빼라 그랬잖아. 항상. 6번은 어떻게 된다? 6번은 S가 입실론 플러스 0j. 입실론은 굉장히 작은 수. 1, 2, 3, 4, 5, 6 집어넣어가지고 패스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 1번이야. 1번 구했더니 여기야. 2번 구했더니 여기 무한대로 들어와. 여기 2번이야. 그러면 이게 항상 복수 함수들은 항상 실수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지. 대칭이니까 그걸 한번 마저 그려보면 얘가 와서 이렇게 될 거야. 그죠? 대칭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올 거야. 여기가 뭐? 3번. 그죠? 여기 원점이 3번. 바로 밑에가 4번. 오메가가 마이너스 1 될 때, 여기가 5번이에요. 5번으로 오메가 0일 때, 마이너스 0일 때. 아마도 입실론 0 집어넣으면 이게 패스가 뒤로 가고 앞으로 갈수 어느 정도 갈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로 오죠.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6번이 될 거예요. 이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었어. 몇 번 감싸나? 마이너스 1을
시계 방향으로 우리 그 반시계 방향을 감싸는 수를 n이라고 했잖아, 그지? 봐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감쌌어요, 그죠? 바깥쪽에 하나 더 있잖아. 바깥쪽에 있는 거 어때? 시계 방향으로 한 번 감쌌어요. 그러니까 얘는 0이네. 이거 스테이블해. 응? 오픈드 폴이 언스테이블한 폴이 없었다면 이거 스테이블해요. 만약에 마이너스 여기 있거나 여기 있었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감싸는 게 반시계 방향 한 번, 반시계 방향 두 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스테이블 해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한 번, 미안해, 시계 방향이네. 시계 방향 두 번이니까 n이 2가 돼가지고 n이 여기서는 2가 되잖아요. 무조건 언스테이블 하죠. 지금 여기서만 반시계 방향 한 번, 시계 방향 한 번으로 n이 0이 돼서 여기 게인을 잘 조절해서 요 모양을 그릴 때만 스테이블하다. 응? 알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조건부 conditionally stable 이렇게 얘기해. 조건부 안정이다. conditionally stable. 어느 책에 나와? 이거 오가타 교수님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오가타 교수님은 MIT 교수예요. 또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것도 오가타 교수님 책에 나오는 건데 PID 제어기에 개인 튜닝하는 규칙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주제고 이걸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우리 책에서 배웠듯이 캘렌더라는 분이죠. 캘렌더라는 분이 처음에 1936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제안을 했어요. 이 수식을 처음으로 제안하신 분이고 이 튜닝하는 규칙을 만드신 분은 지글러라는 분하고 니콜 찰트의 그 니콜스예요. 니콜스 이 두 분이 1942년에 2차 세계대전 중이죠. 이때 되게 그 미사일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가 되게 그 큰 이슈였을 때 정확하게 타겟하는 거 이때 제안한 방법이에요. 지글러 니콜스가 그 두 가지 규칙을 지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PID 컨트롤을 일단 모양을 세팅을 해야 돼. 아주 모양이 여러 가지니까 이걸 다시 써보면 이건 KP, TD, S 이게 이만큼이 이제 적분 개인, 미분 개인이네. TI분의 KP 이만큼이 적분 개인, S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비례 개인, 이게 미분 개인, 이게 적분 개인인데 요거를 공통상수 앞으로 끄집어내 KP라고. 그리고 나면 요거 KTD를 뭐라고 부르냐면 differential time, 미분 시간이라고 그래. 이름이 그렇다는 거야. 미분 시간. 실제 미분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거는 적분 시간이라고 불러. 이름이 integration time에서 적분 시간 이렇게. 적분 시간과 KP, proportional gain의 곱을 인테그랄 게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실제로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구해놨을 때 어떻게 구해놨느냐? 제어기의 출력, 즉 제어 입력 값은 프로포셔널 게인 그대로 쓰시고 여기 에러가 붙을 거잖아, 그치? 왜냐면 이게 ES분의 US거든, 그치? 에러를 넣고 컨셉 U로 얻는 거기 때문에 E를 옮겨보면 여기 에러가 될 거야. 이 자리가 에러가 될 거고 요거는 미분 에러에 뭘 곱한 거야? 미분 에러에 TD 곱한 거야. 요거는 적분 에러에 뭐 곱한 거야? 1/TI. 그쵸?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구현할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렇게 구현해요. 요거 한번 우리 보드 플랫 많이 그려봤으니까 이거 그려보시면 이게 1을 기준으로 20dB 또 10을 기준으로 이거 이제 이거 맞춘 거야. 여기 보면 이게 오메가가 10일 때랑 이 오메가가 1일 때 맞춰가지고 그린 거니까 20dB 떨어졌다가 0을 유지했다가 다시 20dB 올라가는 이런 보드 플랫 가죠. 즉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저주파수에서는 굉장히 높은 게인을 또 보통 이제 시스템의 그 밴드위스 여기다 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페이지 그 저주파를 높은 게인을 유지한 대신에 페이지의 손해를 보지. 페이지 마진의 손해를 보죠. 높은 이득에서는 그 시스템의 그 밴드위스 오메가 BD를 넘은 데에서부터는 뭘 유도하냐면 이걸 앞으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위상을 끌어올리죠. 이렇게 마치 리드 컴pen세이터처럼 위상을 끌어올려요. 단점이 있어요. 여기 노이즈 영향을 받아. 그치? 노이즈 영향을 받아요. 노이즈가 증폭되는 단점이 있죠. 이쪽이 레그 파트고 이쪽이 리드 파트인데 만약에 리드 레그 썼으면 PID와 다르게 여기 이제 꺾였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리드래그죠. 근데 PID 컨트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무한대 게인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PID 컨트롤이다. 저주파수에서 훨씬 유리하겠네요. 고주파수에서 훨씬 불리해요. 그죠? 노이즈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 그림을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쪽에서는 페이지 이득을 가져오지만 저주파수에서는 페이지의 손해를 가져온다. 지글러 니콜스가 제안했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설명해 볼 텐데 여기 이제 이 사람 목표는 이거야. 지금 KP 어떻게 할 거냐? 그지? KP를 어떻게 정할 거냐? TD를 어떻게 정할 거냐? TI를 어떻게 정하는 게 좋으냐? 지금 그 이슈를 다루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이 플랜트에다가 그냥 일정한 볼테지나 일정한 입력을 탁 넣어. 1 예를 들어서 그럼 시스템이 플랜트가 이게 천천히 예를 들어서 플랜트가 가다가 이렇게 그냥 가다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다시 어딘가 머물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응답이 나온다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S-shaped curve라고 불러요. 이분 이름을 S 모양이잖아. 그래서 S-shaped curve가 만약에 출력에 나온다면 언제? 인풋이 뭐였을 때? 스텝이었을 때 스텝 인풋을 넣었을 때 S-shaped curve가 출력에 나온다면 하고선 이분이 S-shaped curve가 얻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튜닝을 해라 라고 정합니다. 일단 최대 올라간 높이를 K라고 정하자는 거야. 뭐 10이든 100이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지연되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 이후 시간 L을 먼저 상승 시간을 결정해. 상승 시간. 상승 시간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에 맞춰서 거요. 남는 시간 요거 지연 시간. 이만큼 지연됐다고 올라간 거지, 그지? 요게 상승 시간이야. 라이즈 타임. 요게 이득이야. 이득. 시스템 이득이라고 불러. 요 세 가지 파라메타 K, L, T를 얻습니다. 얻은 다음에 이분이 제안해. 어떻게 하냐면 K 값은 T 곱하기 LK를 나눈 다음에 1.2, 120%를 취하세요. 라고 제안해. 그다음 TD 값은 요 시간 지연의 50%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TI 값은 시간 지연의 200%, 두 배를 사용하세요. 라고 제안을 해. 이게 근데 엉터리 제안이 아니야. 이게 집어넣으면 잘 맞는 얘기야. 이걸 가지고 내가 여기 KP는 여기다 넣고 TD, TI를 집어넣어. 이거 집어넣으면 넣고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묶여. 어떤 거야 이거? 지금 보니까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원점에 볼이 하나 있고 이 지로가 마이너스 1분의 1에 두 개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1분의 1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시간 지연량만큼 두 배가 있고 요 이득은 K 역수에 라이즈 타임 한 다음에 60%를 취했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여기다 이제 이게 어떤 거냐? 어떤 목표를 하냐면 이게 보통 그 실제로 이제 클로즈 시스템을 딱 가한다. 이게 이제 플랜트가 있었겠죠. 이제 이게 이제 PID 컨트롤 집어넣었어요. 이제 여기 디자인 했으니까 출력 Y가 나오고 여기 인풋 U가 들어가고 여기 R 넣고 여기 Y를 피드백해. 이게 이제 에러죠. 이게 U고. 이 경우에 요 출력 Y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튜닝을 하면 요 제어기 갖다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보통 25% 오버슛을 보장해. 요 최대 오버슛이 얼마? 이게 25%. 그걸 목표로 한 거야. 경험적으로 찾은 거야. 이분이 실험을 여러 번 해보신 다음에 이게 25% 오버슛을 갖는 경우를 목표로 한다.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은데 혹시 제어기 딸 일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다 10V, 1V 이렇게 가했더니 출력 단자가 일정한 속도로 갔어?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걸 접선을 딱 그어. 그 크기랑. 그 다음에 LT, K를 찾고 이 규칙에 딱 집어넣으면 여기 컨트롤러가 딱 정해집니다. 사실 제가 더 선호하는 방법은 이 제2, 두 번째, 세컨 튜닝인데 두 번째 튜닝 방법은 이거 더 재밌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더 완벽하고 플랜트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프로포셔널 컨트롤만 가는 거야. 이 비례 제어만 가해. 우리가 전에는 제어 없이 그냥 오픈 룹으로 인풋을 탁 스텝을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이 S-shaped 커브면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플랜트가
플랜트의 비례적을 가해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플랜트의 출력이 sustained oscillation, sustained oscillation 무슨 말이야? 오실레이션이 줄지 않고 댐프드 아웃 하지 않고 혹은 증가하지 않고 sustain 유지하는 거 오실레이션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이렇게 막 증가하거나 오실레이션이 이렇게 감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sustain 일정하게 유지하는 지속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 이 KP를 증가시키는 거야. KP를 언제까지? sustained oscillation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때 나오는 출력의 주기를 critical period라고 그래. 임계 주기. 그때 요 크리티컬 피리어드를 가져오는 요 개인값 KP를 정해진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크리티컬 게인 임계 이득이라고 그래. 그걸 KCR이라고 그래. 요 KCR과 PCR을 알고 있으면 PID 컨트롤의 세 가지 개인 KP, DDTI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게 세컨 메소드. 이게 이제 KCR, PCR 알고 있으면 요 KP는 요 임계 이득의 60%만 써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TD 미분 시간은 임계 주기의 8분의 1을 사용하세요. TI 적분은 임계 주기의 2분의 1, 50%만 사용하세요. 라고 제안하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쓰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여러분 좋은 리스폰스 얻을 수 있어. 그럼 도대체 제1 방법도 있고 제2 방법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가른 거냐? 우리가 제1방법에서 조건이 뭐였어요? 스텝 입력을 넣었을 때 S-shaped 커브가 나와야지 제1방법을 쓸 수 있지. 만약에 시스템이 플랜트가 S분의 1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S분의 1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얘가 적분을 계속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계속 커지거든. 이런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플랜트에 적분기가 있으면 제1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2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제2방법은 단점이 뭐냐면 서스테인드 오실레이션을 허용해도 시스템에 영향이 별로 없어야 돼. 약간 그러니까 불안정성까지 막 끌어올린 거거든. 그래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텝처럼 한번 딱 누르고 리스폰스 나오면 결과 끝 이게 아니라 얘는 게인을 증가시키면서 계속 진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럼 이제 제가 사실은 매틀랩이 깔려 있으면 이걸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기회 될 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노트북에 매트를 깔고 있는데 이게 잘 안 깔리네. 원체 사이즈가 커서 그래서 다음에 이거 기회 되면 보여드릴 텐데 혹시 오늘 언젠가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가정할게요. 일단 이거 수학으로 할 수 있거든. S 플러스 1, S 플러스 5분의 1이라는 시스템에 이제 제어기를 설계할 거야. 뭘로? 지그런 니콜스 튜닝으로. 분모에 뭐가 있어 지금? S분의 1이 있지. S가 있지. 그 제1방법 쓰면 이거는 발산할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로 쭉 날아가는 놈이야. 왜냐면 계속 적분하니까. 근데 제2방법을 쓰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는 플랜트에 적분기가 있기 때문에 제2방법을 사용한다. 뭘 먼저 해야 돼? KP를 증가시켜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얘를 0부터 증가시켜서 KCR까지 키워야 돼. 크리티컬 서스테인드 오실레이션 날 때까지 KP를 키워야 돼. 그지? 근데 이거를 지금 내가 실험 장치가 있으면 해볼 텐데 없잖아. 근데 얘를 이론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특성 방식 알잖아요. 여기 비례 이득 붙인 거니까 여기 비례 개인 붙이고 플랜트 붙인 다음에 클로즈 룹 시스템의 특성 방식 구해. 요거지. 1 플러스 KP GS잖아. 요거를 특성 방식 구해보면 요거야. 그지? 3차함수제. 근데 라우스 판별법에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칼럼 중에 하나라도 0이 나오면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서 확인해야 되지. 그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그 5장이나 4장에 있는 라우스 판별법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라우스 판별법 적용해 보면 3승일 때 1,5, 2승일 때 6K예요. 그죠? 6KP죠. S1 어떻게 구해? 6분의 30 빼기 KP잖아. 그지? 이거야. 그 다음 거는 요거, 이거는 이제 KP 나오죠. 만약에 이게 0이라면
그러면 이게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KP가 30이라면 그러면 여기서 판단이 안 서잖아. 부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판단 안 서는 경우 어떻게? 위로 올라가라 그랬어. 위로 올라가서 요거 가지고 보조 방식 만들죠. 어떻게 만들죠? 6S 제곱 KP가 30이니까 30이야. 만들어봐. 그러면 요게 지금 언제야? 6을 나누면 S 제곱 플러스 5는 0이니까 S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J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라도 0이 놈이 나오면 이거를 보통 입실론으로 두거나 혹은 그 위에 올라가서 판별하는데 이게 지금 루트 로카스로 그려오면 이 근이 3개일 거란 말이야.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5에서 시작하는데 짐작컨대 이렇게 분모에 3개 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얘는 이렇게 갈 거고 한 놈은 얘는 한 놈이 이렇게 오고 한 놈이 이렇게 와서 만나가지고 갈라질 거야. 그래서 얘를 따라갈 거야. 맞아? 그러겠지. 이렇게 와서 갈라져가지고 갈 거야. 여기 지나간 요 지점이 언제라는 거야? 이게 루트 5 J란 말이야. 마이너스 루트 5 J라고. 이때 K가 얼마? KP가 30일 때. 이때 KP가 30일 때. 그 얘기잖아. 예. 요거 보면서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요게 바로 임계 주계예요. 요게 바로 임계 이득이고. 그렇지? 왜냐면 이게 언스테이블과 스테이블 중간에 있잖아요. 서스테인드 오실레이션. 영원히 진동할 때 그 주파수가 원 고유 진동수 루트 5란 말이야. 그럼 이거 알 수 있어. KP가 30일 때 진동을 하므로 임계 이득은 30이다. 아까 말했듯이 보조장치 만든다는 허수축과의 교점을 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J다. 이제 오메가는 2파이 F T분의 2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T가 임계 주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PCR을 바꿔놓고 루트 5 사이의 관계를 풀어보면 크리티컬 피리어드는 2.8이야. 그러니까 그 KP가 30으로 제어기만 붙여놓으면 2.82초짜리 서스테인드 오실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KCR, PCR 얻었죠. 수학적으로. 그럼 PID 할 수 있겠어요. 얘 몇 퍼센트를 쓰라? 60%, 즉 18을 쓰세요. 얘 몇 퍼센트를 TD로 써라? 8분의 1, 0.351. 얘 절반, 1.414를 적분 시간으로 사용해라. 이러면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 그 얘기를 지금 쓴 거예요. KP, TD, TI. 이걸 이제 실제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짤 때는 이렇게 짜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이걸 조금씩 바꾸는 거야. 조금씩 크게. 얘도 조금씩 크게 하세요. 이제 우리 책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한번 이건 이제 쿠오 교수님 책에 나온 내용인데 쿠오 교수님 책에 나온 중에 우리 플랭클린 책하고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식으로 쓴 게 있어서 뭐 가져와 봤어요. 보자, 앞선 보상 리드 컴pen세이션은 근궤적의 형상을 크게 바꾸죠. 그죠? 뒤진 보상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앞선 보상은 루트 로카스를 대단하게 많이 바꿔치기 하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페르프극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죠. 주파수형에서 보면 앞선 보상은 뭐와 뭐를 위상 요율을 크게 하고, 즉 댐핑을 크게 하고 대역폭을 크게, 즉 빠르게 만들어. 큰 대역폭은 적작 시간의 단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 알잖아요. 그 TS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TR도 그렇고. 또한 위상요율 증가는 뭐랑 관련이 있어? 상대 안정도의 향상을 의미한다. 즉 댐핑과 관련이 있죠. 그러나 앞선 보상은 뭐에 단점이 있어요? 잡음이 있으면, 노이즈가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아. 큰 대역폭이 빠른 스텝으로 대역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잡음에 민감해진단 말이야.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뭘 추가해야 돼? 뒤진 보상기를 추가해라. 오히려 이런 경우 대역폭을 줄여야 된다는 거야. 뒤진 보상기 붙여가지고. 뒤진 보상기 붙이면 여러분 알다시피 정상한테 오차를 개선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대역폭을 감소시켜서 노이즈를 좀 덜 타게 한다고. 그렇지만 응답이 느려지죠. 이게 트레이드 오프예요. 그래서 좋은 정확도를 갖고 느린 응답을 가져오지만 상대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레그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제가 사실 그리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 원래 시스템에 이렇게 그 스텝 입력일 때
램프 입력일 때 오차를 한번 그려본 거야. 만약 앞선 보상기를 붙이잖아? 그러면 댐핑이 커져. 즉 오실레이션이 줄어든다고. 이제 근데 정상 상태 오차는 영향이 없어요.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근데 뒤집만 붙였다. 그러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는 거의 영향이 없어. 거의 비슷해. 근데 어떻게 돼? 뭐는 줄어들어? ESS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건 댐핑이 커진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 즉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앞선 보상기는 시스템의 안정도를 증가시키고 그렇지만 ESS는 영향이 없다. 반대말로 뒤진 보상기는 그 시스템의 응답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 정상한테 오차를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더라. 이걸 좀 정리해서 써보세요. 다른 책에 나온 것 중에 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소거하는 내용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해봤더니 S 플러스 1분의 1이 있는데 내가 얘 마음에 안 들어. 얘를 바꾸고 싶어. 그래서 내가 뭘 추가하냐면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2를 추가해서 궁극적으로 S 플러스 2분의 1 더 빠르게 만들고 싶어. 더 빠르죠 얘가. 그죠? 왜냐면 타임 컨스턴트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더 빨라져. 이렇게 만들고 싶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금 내가 하면 근데 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캔슬 아웃 할 수 있겠네? 이런 게 좋은 거냐? 그거를 좀 그거에 대한 방법을 이게 이렇게 하라고 권유하는 거냐?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 이게 직렬로 연결된 요소들의 전달함수는 각각의 전달함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직렬 요소의 직렬로 보상 요소를 직렬로 설치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극과 영점을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요만큼을 제거해서 새로운 T2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효과적일 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조건일 때? 내가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쪽은 플랜트잖아. 플랜트는 아날로그 시스템이지. 응? 이쪽은 내가 보상을 할 거잖아. 이건 디지털 시스템이지. 여러분 이진화 배웠잖아. 이진화. 응? 이진화 할 때 아날로그에 있는 정확한 실수 값을 디지털로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어? 안 되지. 오차가 남지. 그 퀀타이제이션 이펙트가 생기잖아요. 정확하게 못 만든다고. 내가 여기 1을 만들고 싶지만 이진수를 아무리 잘 표현해도 0.999 아니면 1.0001 이런 식으로 되지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둘 사이가 정확하게 없어지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날로그 플랜트에 S 플러스 1.01 혹은 뭐 S 플러스 2.02 뭐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지. 얘 둘이 캔슬 아웃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생길 수 있어. S 플러스 1, S 플러스 1.01, S 플러스 2.01분의 1 이렇게 되면 요게 폴과 지로가 가까이 있지. 그지? 여기 폴이 있는데 지로가 바로 뒤에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 폴과 지로에 가까이 있을 때 이게 무슨 현상이 발생하지? 폴과 지로가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을 때 똑같지 않고 리플이 발생해. 리플. 잔진동이. 이거 아마 앞에서 우리가 5장 정도 한 것 같은데 잔진동이 이렇게 시스템이 오긴 왔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정착하는데 잔진동이 이렇게 발생. 왜 발생해? 아날로그 플랜트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이렇게 보상하는 경우에 실제로 없어지지 않고 잔진동으로 이렇게 남는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잔진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한테는 이럴 수 있죠. 그런 경우 써보세요. 원래 시스템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극이 S평면 오른쪽 반평면에 있다면 또 특히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언스테이블한 폴을 제거하고 싶다. 이때는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만약에 내가 S-1이 있었어요. 얘를 내가 제거할 목적으로 보상기에 S-1을 넣고 S 플러스 2를 넣었어. 이거를 여러분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크기가 무한대 날아간 놈인데 액추에이터가 무한대의 힘을 제공할 수 있으면 가능하겠어. 응? 그렇게 못하잖아. 항상 액추에이터 퍼포먼스는 리미테이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스테이블한 컨트롤은 구현할 수가 없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한대로 날아갈 거잖아. 응? 언스테이블하거나 나미니언 페이지 플랜트들은 구현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시스템이 엉뚱하게 움직일 수 있겠어. 그래서 S평면의 오른쪽 반평면, 즉 언스테이블한 폴이 있는 경우에는 극 제거를 통해 보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극과 0점의 위치에 내포된 부정확성을 실제적 관점에서 안전한 제거 불가능. 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였어요. 그다음에 왼쪽 반평면의 극이 정확하게 소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극과 0점 조합이 아주 작은 뭘 만들어? 진폭의 진동을 만들어. 이게 리플이라고 했지. 리플 잔진동을 만들더라.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한 거 잘 이해 안 가시면 질문해 주세요. 다음에는 이제 이 내용은 그 쿠어 교수님 책에 나오는데, 플란트 안먹임 제어를 넣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얘도 제어기지만 얘도 제어기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내가 디스터번스 외란이 들어오는데 외란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 외란의 전달함수 알아. 이렇게 GN이라고. 요거는 시스템 플란트고 이게 제어기예요. 이런 경우에 이 외란을 제거할 목적의 G1 요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하지? 라는 거에 대한 얘기야. 이거 간단해요. 출력 Y를 한번 계산해 볼까? 출력 Y는 어떻게 되지? 출력 Y는 GN의 N이고요. 여기 G가 붙었네. G에 GC 붙어서 요 지점이죠. 요 LR 구해보면 위에서 온 놈이 G1N이고 왼쪽에서 온 놈이 R이고 빼기 Y 이렇게 되겠네. 그죠? 요 식이 요거예요. 요거 가지고 정리 한 번 더 해봐. 이 R 빼기 요만큼 빼내고 요거 둘이 묶어요. 묶고 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G1은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이게 0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G1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0이 되도록 잡아주면 외란의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GN을 알면 사실 뭐 이걸 제거할 방법은 굉장히 많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법도 이제 쿠어 교수님 설명하고 있다. IPD 제어라는 것도 나오는데 IPD 제어는 이제 오가타 교수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인테그레이션하고 PD 컨트롤을 갈랐어. 그 피드백 루프 안에는 에러를 이용할 때는 에러에 대한 적분 제어기를 쓰고 그 외에 아웃풋에는 그냥 Y에 대해서는 PD 컨트롤을 붙이는 거야. 이걸 IPD 제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데 좋으냐면 여기 제어기 입력 단자의 세츄레이션 여기 이제 제어기 입력 들어가잖아요. 제어 입력 여기 플랜트에 제어 입력 들어갈 때 여기가 주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잘 제어 입력을 잘 넣어준다 하더라도 여기에 선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항상 제한이 있지. 여기 들어가는 게 뭐 볼테이지나 커런트가 제한이 있잖아. 시스템 퍼포먼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세츄레이션 걸려. 포화에. 이 포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IPD는 PID 제어의 포화 현상, 인풋 세츄레이션 현상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적분 제어 때문에 많이 포화가 되는데 그 PD 컨트롤 떼낸 거야. 적분 제어만 남겨두고 PD 컨트롤 떼내서 그냥 상대적으로 더해준 형태로 더하거나 빼는 형태로 집어넣어서 하면 요 포화되지 않고 요 부분이 그 세츄레이션 걸리지 않고 머무르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포화 현상이 없다면 인풋 세츄레이션이 없어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입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PID가 훨씬 좋아요. 이걸 보고 IPD 제어라고 하는데 잘 쓰진 않아요. 사실 이거보다는 인티그레이터 엔티 와인드업이라는 게 있어요. 인티그레이터 엔티 와인드업 한번 뭐 구글 링에서 찾아보시면 이게 포화 현상을 발생할 때 이거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인티그레이터 엔티 와인드업이라는 게 뭐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PID 제어기에는 앞부분에 여기 엔티 와인더에 붙어 있어요. 엔티 와인더 붙어가지고 그만큼을 이제 엔티 와인더를 가진 PID 컨트롤 이렇게 불러요. 여기 에러가 들어오면 여기 출력이 나가죠. 이렇게 여기서 나갈 때는 엔티 와인더 거친다. 여기 엔티 와인더 집어넣는다. 여기 IPD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엔티 와인더 아마 그 연습 문제 있을 거예요. 일단 맨 마지막 주제인데 이제 우리가 9장 9장 가면 디지털 컨트롤 8장이죠. 8장 가면 디지털 컨트롤 배울 텐데 그 전에 먼저 이제 이산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이산화가 어떤 역할을 발휘하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S 플러스 A분의 A라는 저주파 통과 필터를 한번 이것도 제역의 일정이죠. 한다. A분의 1을 나눠주면 타우 S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었다. 그럼 타우라는 건 이제 1 오버 A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뭐 인풋을 I, 출력을 O 이렇게 해볼게. 전달함수니까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릴레이션십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곱해요.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S 플러스 A의 O 시그널, A 곱하기 I 시그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또 갈라. S에다가 O 곱한 게 뭐야? O 시그널을 미분했다는 거지. 미분이라는 게 뭐야? 시간분의 현재 측정한 거 빼기 그전 측정한 거죠. 그전 출력, 현재 출력 빼기 그전 출력에. 이게 미분이잖아요. 이거 대체해.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미분한 거. 여기다 집어넣은 거 A 인풋 이게 타임 시그널을 바꿨네요. 타임 시리즈 시그널로. 그 다음에 묶어요. ON으로 묶으면 A 플러스 T분의 1. 여기 또 이거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넘길게요. 넘기니까 T분의 1 O 그전의 아웃풋 출력이죠. 그죠? 현재 입력 I에 A 붙였어요. 내가 현재 출력이 관심 있는 거지. 이게 요거를 관심 있는 거잖아. 입력을 집어넣고 출력을 보는 거니까 현재 출력을 다시 정리해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는 현재 출력은 그전 출력. 현재 입력이야. 현재 입력. AT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AT 값 굉장히 작을 거야. 샘플링 타임 뭐 기껏해 1ms 이럴 거니까 A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그럼 보통 그전 출력의 뭐 98%, 0.98, 현재 입력의 22%, 0.0 이런 식으로 나와. 재밌는 게 보이죠? 둘의 합은 항상 1이야. 다시 내가 로우 패스 필터를 시간이 없어. 계산할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인풋 시그널 내가 측정한 놈 있잖아. 지금 얘에다가 내가 인풋 시그널을 아예 저주파 통과 필터 거쳐가지고 스무딩 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여기다가 0.01 현재 측정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그 전에 내가 측정해 놓은 거 있잖아. 그 전에 지금 측정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놈, 99%한 놈을 현재의 로우 패스 필터에 출력을 쓰는 거야. 내가 얘를 입력을 놓고 얘를 출력을 쓰는 거지. 그리고 요걸 이제 그 다음에 그전 출력 써야 되니까 저장해 놔야 되겠지. 둘의 합은 항상 1이 되면 저주파 통과 필터다. 급할 때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얘가 보니까 노이즈를 너무 많이 타. 노이즈를 막 타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막 떨어. 노이즈 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어떻게? 요 시그널을 탁 그냥 집어넣어. 요 계산 시간 없으니까. 계산 시간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AT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계산 시간 없으면 그냥 1%, 99%잘 안 통하면 2%, 98% 더해서 1만 되면. 그래서 시그널 너무 느려졌어? 그러면 3%, 97% 이거 이상은 잘 안 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시그널들이 상당히 깨끗하게 이렇게 가요. 노이즈가 제거되면서. 제가 쓰는 방법이라 소개해드렸어요. 중요한 게 뭐야? 합이 1이야. 새로운 시그널, 내가 지금 측정한 거 필터링 하고 싶은 시그널에 1%에서 3%까지만 써. 그 다음에 이 전체 출력, 그전 출력, 이걸 저장해 놓은 그전 출력 값에 어떻게? 99%에서 97%까지 왔다 갔다 하면 쓰라고. 단 합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러면 아주 훌륭한 요걸 해보시면 필터링이 되더라. 이렇게 막 떨리던 것들이 필터링이 돼요. 예, 진정으로 이제 6장을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7장